절대 전략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투자 김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오늘 장 한마디부터 들어볼까요? 수요일과 같습니다. 공격과 방어의 조화가 필요할 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내용들 좀 쭉 들어보고요. 저는 또 특별히 궁금했던 점이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 보자라고 근래 들어서 몇 차례 좀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봐야 되는지도 추가로 알려주세요. 네, 그동안 IT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제약 그리고 이제 자동차 빅3에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올해 5월 21일 한미 공동선언 이후에 이 산업은 이제 대체 불가능한 산업이 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자동차는 미래차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기차나 수소차나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이런 걸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 거고, IT 반도체 쪽에서도 제가 좀 쪼개서 보자. 그래서 북미 쪽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업체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진테크하고 월덱스를 추천을 좀 드렸었고, 그리고 IT 부품 섹터들보다는 이제 디스플레이, OLED 쪽으로 해서 제가 이녹스 첨단 소재나 덕산네오스 같은 이제 OLED 쪽을 여러분들이 투자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2개월 넘게 지금 하면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고요. 바이오잭은 제가 신약 쪽보다는 플랫폼이 영향가 크니까 플랫폼 쪽을 좀 투자하자 해서 이제 mRNA 관련된 이야기를 제가 작년도 10월 전부터 이야기를 했다가 이게 지금 7월 달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된 거거든요. 이게 이제 RNA하고 ADC 이런 쪽으로 이제 확장 국면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IT 반도체하고 이제 바이오제약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자세히 좀 설명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시간이 없어서 많이 이야기를 못 해드렸고, 낙폭주 가운데서는 5G는 좀 지지부진하더라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개선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좀 목표치 상향하셔라, 가져가셔라, 이런 말씀 좀 드리면서 오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바이오 제약하고 IT 반도체 관련된 부분은 그동안 많이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자동차 관련된 부분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이제 신차 판매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현대자동차나 기아차나 그다음 이제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이제 만도, 그다음에 현대위아, 도공권에서 좀 횡보하거나 좀 뻗지는 못한 상태에서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현대자동차를 저는 어떤 관점으로 좀 바라보고 있냐면 6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이거는 신차 판매 또는 실적 향상, 실적 증가, 요것만 가지고서는 저는 설명이 불가능하다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를 단순히 신차 판매가 늘어나고 미국 쪽에서 점유율을 늘리고 있고 이로 인해서 BPS가 0.25까지 떨어졌던 업체가 지금 신고가 28만 9천까지 갔다.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 없던 게 생겼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에 대한 재평가가 있는 것이고, 이로 인한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SL을 비롯해서 이제 화신 이런 주식들이 먼저 중심을 잡아줄 거고요. 여기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업체들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도적인 역할을 하니까 이제 LNF나 그다음에 에코프로 BM이나 그죠? 주로 이제 양극재 쪽 관련된 캐파를 같이 늘리고 있는 업체들인데 삼성 SD하고 협력하고 있는 업체가 이번 구간에 주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자동차 쪽에서 현대차가 지금 주도하지는 못하지만 과거하고는 다르게 나를 좀 평가해줘. 나도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라고 하지만 앞으로 미래차가 왔었을 때 나도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그거에 대한 메시지를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러한 자동차 집단에 대한 이 밸류를 다시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전 이런 관점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된 부분은 LG화학이나 삼성 SDI 쪽 관련돼서 제가 그쪽 계열을 계속 해야 된다고 말씀 좀 드렸잖아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전체 집단에서 현대차가 저는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봐요. 현대차나 기아차나 현대모비스, 우리나라 자동차를 투자할 거라면 전기차를 투자하고 자율주행을 투자하면 얘네들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 그러면 이 주식이 언제 제일 형편없었는지를 봐야 됩니다. 언제 제일 무너졌는지, 언제 제일 큰 호황이었는지. 차화적 랠리가 나오다가 무너졌던 결정적인 시점은 2014년도 현대자동차가 미래에 투자할 돈을 삼성동의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여기에 10조 투자하면서부터 여기에 투자가들이 완전 등을 돌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차의 쇠퇴기가 시작됐던 지점이 2014년도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20년도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 사실상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던 거죠. 과연 전기차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노키아처럼 되는 거 아니야? 모토로처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2014년도에서 2019년도 현대자동차가 돈을 버는 거하고는 상관없이 이런 의구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걱정거리가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현대차에 대한 밸류를 가치주 이상으로 주지 않았었던 거거든요. 성장에 대한 걸 아예 무시했다 이거죠, 시장에서는. 그래서 최대한 밸류를 줬던 자리가 2017년도에 17만 3천 원까지 17만 3천 원 정도까지의 줬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의 세태기 그리고 10조 투자한 거 가지고서 욕 바가지로 먹으면서 미래 투자할 돈을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이제 용은 그 10조 투자했던 게 지금 20조, 25조 된 거잖아요. 자동차 판매한 것보다 부동산 더 번 돈이 많으니까 이제 그 부분은 마이너스 요인들이 아니라 이제 플러스 요인으로 바뀐 거죠. 우리가 BPS 개념으로 좀 본다고 한다면, 부동산의 개념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당연히 걱정거리대가 많았을 때보다는 지금 플러스 요인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전기차 쪽에서도 협력 파트너로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를 인정을 했기 때문에 2014년도에서 2020년도 요 세태기 때 최고로 졌던 이 밸류보다는 전 높게 거래야 되는 게 타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관점으로 현대자동차의 기준을 잡으면 된다. 그래서 제가 반도체 쪽에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삼성전자 8만 3천 원 이상에서는 먹을 게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올해 1월 달부터 해드리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실제로 먹을 게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시해드렸던 게 7만 5천 원 이하로 떨어지면 이건 무조건 사야 된다. 그때 먹을 게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줬잖아요.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밸류 계산했던 겁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14만 원 언저리에서 제가 12만 원하고 10만 7천 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관점이 지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현대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전 기준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거는 20만 5천 원과 19만 1천 원짜리. 이 자리 오면 이 현대자동차에 대한 저는 매수 접근도 가능하고 자동차 쪽에 대한 공략도 가능하다. 이렇게 좀 기준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 위에 썼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 이상에 썼을 때는 매력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있으면은 차라리 전기차 쪽을 좀 손절가 잡고서 하든지 아니면 IT 반도체에서 먹이를 찾든지 아니면 5G에서 반등 나오는 포인트를 노리시든지 아니면 바이오 제약에서 플랫폼 위주 중심 거래를 하든지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불리한 자리에서는 공략하지 말자는 게 제 기본 전략입니다. 현대자동차는 이렇게 기준 잡으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제가 반도체 그러니까 만약에 자동차 쪽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할 거라면 이제 현대차는 20만 5천 원, 19만 1천 원짜리가 오게 되면 저의 뉘앙스는 이제 바뀐다라는 말씀을 잡아드리는 거죠. 기준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위쪽으로 8만 3천 원, 아래쪽으로 7만 5천 원 기준 잡으면서 지금까지 왔었고 하이닉스를 12만 원과 10만 7천 원 기준으로 지금까지 왔었죠.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은 이런 식으로 해야 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원하는 자리가 오면 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해드렸던 게 월덱스 2만 4천 원이었잖아요. 지금 2만 8천 원이고 원하는 자리 있으면 딱딱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테스하고 원익아이테스와 관련된 부분 말씀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42,300원에 대한 기준 잡아들고 나서 그때부터 돌아서죠. 즉 실적이 담보된 업체들은 싸게 사면 된다. 이게 제 기본 논리예요. 그래서 반도체 쪽 관련된 부분들이나 IT 쪽 공략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전 잡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IT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좀 봐야 될 기업들을 좀 몇 개 더 말씀 좀 드린다고 한다면 KC텍 이 기업을 좀 잘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IT 반도체 시장을 이끌었었던 거는 반도체가 아니고요. 이녹스 첨단 소재나 그다음에 덕산의 OLED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주식들은 지금 재료가 노출이 됐잖아요. SDC나 LG 쪽에 투자 관련 부분이 발표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반도체 쪽보다는 OLED에 대한 투자는 확정이 됐으니 OLED에 대한 매출 비중이 같이 나올 수 있는 업체가 그 다음 타겟사인 거죠. 제일 좋았던 거는 북미 투자였었는데 월덱스를 내가 놓쳤다, 유진테크를 만약에 놓쳤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OLED 쪽에 관련된 납품 매출 비중이 같이 있는 업체, 반도체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케이스텍 같은 애들 전 공략할 수 있다 이거죠. 이런 건 한 29,000원 이하 떨어지면 전 공략 가능하다 봅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시간 별로 없죠, 이건님. 네, 간략하게만 마무리해 주세요. 그리고 바이오 제약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직전 고점이 94만 8천 원인데 요거를 이제 넘어서는 시점이 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제일 부진했던 게
이제 mRNA 관련된 주식들이나 RNA, 그다음에 ADC 업체들 한 바퀴 다 돌았는데 대형주들이 제대로 된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리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삼바가 리더 역할을 좀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뭐 이재용 부회장 관련된 이슈가 나온다지. 그렇게 되면 바이오제약 쪽에서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주식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 꽤 수익이 좀 많이 터질 거라고 봅니다. 이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